그 최해변 총직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던 그 박정훈 전 대령,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죠, 현직 대령이죠. 현직 대령. 이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한 결과고 사표 규정이고 뭐 이거를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의심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지금 이렇게 윤석열 탄핵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유죄가 나올까 뒤집어졌을 거예요. 나라 뒤집어졌을 거예요. 유죄 그래서 나왔으면은 유죄가 나왔으면은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고 저는 여기에 교훈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많이 담겨 있는데 교훈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을 해라. 야, 이첩을 보류해라라고 한 게 정당성 명령 없는 명령이라고 했고 그거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경호처가 봐야 돼요, 지금. 아, 경호처가 참고해야 된다. 경호처 직원들이 네. 지금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이거 막아서라고 하는 거는 정당성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항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불복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렇죠. 공식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뭐 그러면 징계를 하겠지만 어차피 한 줌이고 이제 한때거든요. 그 윗대가리 소위 말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공과 늘공의 차이 우리가 알잖아요. 맞아요. 이 네. 사람들은 금방 갈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특히 MZ 세대 직원들이 이거를 잘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듭니다.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완벽하게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기한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전혀 없다고 오늘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이거는 뭐 박정훈 대령 측의 완승이죠, 완승. 그리고 윤석열 측의 완패고요. 저는 요즘에 사실 제가 뭐 아침잠도 잘 못 자고 좀 예민해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요즘에 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실패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진짜 전국의 3만 변호사들이 다 격앙됐습니다, 정말로. 이게 뭐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검찰총장을 지낸 또 고검장을 지낸 그 법조인들이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어서 같은 변호사라고 불리는 게 너무 쪽팔릴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야,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나? 희망을 다했나? 라고 절망하던 찰나에 오늘 군사법원에서 아, 빛을 본 거죠. 네, 군사법원에서 야, 대한민국 법치 여전히 살아있다. 정의가 이긴다. 이걸 딱 오늘 보여주시니까 저도 아까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울컥했고 정말 박정훈 대령이 이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업무 배제돼 있죠. 직위 해제돼 있죠. 맞아요. 온갖 네. 뭐 항명 수괴죄? 아니 내란 수괴가 어디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수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영장을 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그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저는 오늘 네.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측이 주장을 했던 자신의 지시를 부당하게 이제 왜곡해서 박정훈 대령이 발언했다 이렇게 했던 상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이거를 주장한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 검찰에다가 의견서도 안 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네. 알기로 그래요. 그때 예전에는 제가 기사 검색했을 당시에는 그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상황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이종섭이 안 냈어요. 근데 그냥 검찰이 이걸 야 상관 명예훼손이야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게. 검찰 국방부 검찰단이 예, 국방부 검찰단이. 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훼손된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종섭이 이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이 주장하지 않은 거를 검찰이 군 검찰이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군 검찰이 굉장히 다급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이제 사실 군 검찰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을 뭐 처벌해야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가장 본인이 이 상황에서 가장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거는 그러니까 상고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항고를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접어야 된다. 사실.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또 박정훈 대령 또 2심 불러다가 또 항고하고 뭐 대법까지 가고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를 본인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불거지게 된 계기는 VIP 경로설, 그렇지. 외압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쾅쾅쾅쾅 요거잖아요. 그렇지. 화를 내면서 어. 막 대통령이 경로를 그렇게 한 걸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무슨 뭐야 배고픈 멧돼지 같은 느낌이 막 한 열을 굶은 멧돼지처럼 막 그냥 화를 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절차고 나발이고 야 그냥 대통령 심기 경호하면서 야 다 가서 갖고 와 기록 갖고 와 이래가지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 가서 서류를 다 회수해 와요. 바꿔버렸지. 맞아요. 그러면서 네. 박정훈 대령을 입틀막 해야 되니까
갑자기 학명 수괴다, 뭐 상관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영장 치고 이번에도 구형을 뭐 3년을 한 것 같아요.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을 네. 살리려고 한 거야 이게 지금. 군 검찰에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작에서는 윤석열의 경로로 시작했고, 전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전 딱 3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첫 뭐요? 번째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네. 도주대사 아닙니까? 도주대사. 런정석. 아시죠? 호주로 알죠, 알죠. 보내려고 도주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걸렸잖아. 네. 도주대사 이종섭. 아주 비겁한 그 공직자의 전형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신범철의 짜증. 그 국정감사장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회수 관련된 전화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가지고 윤 대통령 내부 팀킬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또 기억이 나고, 마지막으로는 그 임성근 사단장. 이 임성근이라는 자의 언론 플레이. 아니 그 정말 녹취록이 한겨레 녹취록을 보시면요, 지금 다 그 최혜병이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구조하거나 그 여러 가지 수색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임성근의 첫 반응이 이겁니다. 남은 그 사병들 뭐 괜찮아 이것도 아니야. 언론 접촉하지 못하게 해. 맞아.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이 양반은 자기의 언론에서 인식되는 것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방치했던 이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정훈 대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중에 마음이 아픈 게 그 최해병과의 약속. 그걸 내가 지키겠다. 맞아요. 그게 네.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저는 정말 그 최혜병의 유가족분들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실 거고, 또 우리 박정훈 대령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아파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바로잡고 이거 관련된 수사 외압의 주체들 있잖아요, 싹 다 저는 발본색원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결국은 VIP 경로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검찰이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에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가 군검찰이 안 한 거죠. 근데 결국은 군검찰의 속성상 이거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고, 결국은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상병 사건 지금 공수처가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조차 지금 공수처 폐지론 얘기 나오고 있잖아. 이재명 대표도 뭐 두 손 두 발 다 들어 지금. 예,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이 명예를 회복하고 이게 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뒤에 얘기했지만 일단 윤석을 체포하고, 제대로.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조사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기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전에 진짜 황당한 얘기했잖아요. 그 윤석열 이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여기 나와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무슨 소중한 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추억 만들어요 지금. 잡아다가 이거 그러니까, 주고 네.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어영부영 끌고 있고. 네. 몇 건이더라? 작년에만 2,400건인가 그 공수처로 수사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네. 한 건 기소했어요. 한 건. 물론 인원의 한계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게 막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역량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다라면은 공수처는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군검찰은 저는 뭐 이제 뭐 별로 믿음이 없고요. 공수처가 지나갔으니까. 제대로 해라. 네. 네. 그리고 아까 신인규 대표가 얘기하면서 아까 좀 울컥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눈을 봤더니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체했던 것 같아. 이 사건이 얼마나 참 비참한 사건입니까?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들이 결국에는 그 사령관의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무리한 수색 지시 해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떤 부모님이 또 어떤 장병이 군을 가는 거를 명예로 여기겠습니까? 즉 군이 다 망가졌잖아요. 뭐 내란까지 간 거예요. 사실 이 해병대 사건에서 바로잡지 못했을 때 전 내란까지도 이게 이어져 갔다고 저는 예비가 돼 보는 거거든요. 있었다. 네. 그리고 도미노 같은 거죠. 앞에서 무너지니까 군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군 사기도 있지만은 그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그 자를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핍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1년 네. 동안에.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 왜
왜 이렇게 나를 지키는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어 물어보니까. 그 3부 얘기도 했었고요. 골프 3부도 없다고 3부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유, 너무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한테는 우리 사회가 훈장을 줘도 모자랐죠. 열심히 일한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해보려고 한 훈장이 거니까. 아니라 영장을 줬어요. 영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사실은 정말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었고 그러고 나서 전 이제 내란까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건의 경중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란 빨리 처리하고 우리 네.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이 최혜병 사건 이건 그 억울함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수사 외압의 진실 다 밝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저는 연결선상에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윤석열이 지금 이게 23년 7, 8월 맞아. 경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계엄을 모의를 하면서부터 제대로 박정훈 대령처럼 일을 잘해버린 사람이 오히려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골프 치면서 그 밑에까지 다 챙기지 않았을까 싶어. 아 일부러 그런 사람을 사령관, 막기 위해 뭐 제2, 부사, 제3의 막 박정을 막기 위해서, 예. 더 신경을 쓰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런 생각이 너무 동의가 계엄을 되고. 도모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좀 약간 서글퍼지는 거는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아까 신범철 얘기하고 이종섭 얘기하니까 한 1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걸 지나가가지고 내란까지 온 건데 그 상황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상한 현상.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내란 벌어진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로 그 이제 뇌 인지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은 정보량과 사건들이 있으면은 이게 실제 시간의 이제 느낌이나 이 기간이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매일 그러니까. 처리하고 있어. 사실 지금 정치 비수기거든요. 원래 1월 달이면은 국회의원들 다 해외 나가 있고 연수가고 네. 막 이럴 때인데 지금 우리가 매일 같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뉴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의 시작은 이거였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죠. 이 정권에 대해서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를 행하지 않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이제 또 명품백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명태균 주르르 온 게이트까지 거죠. 오면서 네. 제가 한겨레에 최근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 이게 왜 이곡에 온 거냐. 윤석열이 정말로 본인이 얘기했듯이 구국의 결단이다. 뭐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살라고 한 거야, 이건. 맞아요. 죄를 덮으려고. 예, 예. 본인이 살라고 김용현이 공소장에 보면은 11월 24일에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만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를 그러니까. 언급하면서 야 이게 나라냐? 라고 하면서 계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왜 계엄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이 딱 오니까 게다가 그 앞단에 이제 최상병 특검까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얘들 싹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음모론자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사익 추구형 음모론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이거 정리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보세요. 수사 외압도요. 윤석열이 저렇게 수사 외압을 하면 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이 수사 외압의 피해자라고 해서 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아. 공천 개입도 그래요. 본인이 박근혜를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공천 개입은 절대 용납 안 된다면서 처벌을 했어. 맞아. 버젓이했네 근데 자기는. 근데 자기가 공천 개입을 더해. 더해. 그러더니 부정선거도 있잖아요. 응. 정상적으로 총선을 치렀고 자기가 실력이 안 돼서 의석을 적게 얻었는데 갑자기 부정선거라면서 민주당을 막 공격하고 국회 해산시킨다면서 군을 풀어서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부정선거론자야. 명태균을 이용해서 어제 그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의하면요. 이미 뭐 공모를 다 했더만요. 카톡으로 막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선거를 해놓고 여론조작을 다 해놓고 오히려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지금 총선을 치러서 의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형적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전술이에요. 항상 이거를 바꿔버려요. 가해자 피해자를. 그 지금까지 자기 부정과 논리 모순과 수많은 어거지를 써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가 내란까지 온 거고 지금 이 내란에서도 전 정말 이번에 최근에 기겁한 멘트가 뭐냐면은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반란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했어. 이것도 보세요.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내란을 진압하려고 들어가니까 너 내란이야? 네. 이게 뭡니까? 경찰 이게. 그 특공대 들어오면 그거 내란이라고. 그게 내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들의 그 자기 모순과 논리 궤변과 이 허언증이 너무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맞아요. 온 것이다. 네. 한두 군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최혜병 사건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서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네. 뉴스타파가 큰 거 검찰 나왔어, 수사 큰 보고서 거.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것도 소름인 게 여러분 명태균 게이트 4달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4달 전 일이에요. 4년 된 것 같은데. 야. 참전이 아닙니다. 4달 전이에요. 9월 5일 날 그러니까. 24년 9월 5일에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 명태균이 만든 비공표 여론조사를 직접 수령한 것도 드러난 거잖아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그 중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2021년 10월 21일에 텔레그램으로 그 당시 조사했던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안심번호 5,043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준 거죠. 그랬더니 그래오라고 했는데 명태균이 잠시 뒤에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됩니다. 최소 6만 명 정도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부정 반응이 옵니다.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음성 지원이야. 이게 카톡인데 음성 지원. 야 이놈들이 홍을 왜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음성 지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톡. 그래요는 존댓말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났어. 바로 반말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뭐 보고서 안 받았다라고 거짓말한 거 뭐 입만 벌리면 굴하기 때문에 사실 믿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월 4일 날 검찰이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작년 11월 4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4일이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11월 24일에 김용현이 그렇습니다. 만나가지고 네. 한 거 아니에요. 명태균 게이트 언급하면서 계엄해야 되겠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이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았겠죠 최소한. 창원지검에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심우정한테 가고 그게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가고 윤석열도 받겠지. 그러니까 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한 거라고.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 흐름이 딱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11월부터 이미 검찰은 가지고 있었는데 뭐 뉴스타파의 취재 능력에 경의를 보내고 박수를 치지만은 네. 왜 이게 이때 나올까? 검찰은 썩은 고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 지금 저쪽 한남동에서 지금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나 벌써 이게 막 나오잖아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그 보고서를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봤는데 맞아. 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충성. 야 반응 좋잖아. 사령관이네, 계엄 사령관이네. 예. 명태균이 아니 명태균 계엄 사령관이고 지금 특전 사령관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 와, 충성. 아 충성이란 말 나옵니다. 충성이란 말이 카톡에. 나오더라고. 예. 다 나옵니다. 넵 충성. 네. 예. 미쳤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게요.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조작의 범위가. 그래서 그렇죠. 저는 참 이 내용들이 나올 때도 우리가 다 의심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연루다 돼 있을 거다. 명태균이 처음에 무슨 뭐 나는 비행기 탄 것도 없어요. 막 온갖 거짓말 여기도 다 있어요 명태균이. 근데 막 비행기 티켓 나와 뭐 나와 이제는 뭐 구속됐으니까 뭐 더 거짓말도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요 사건 명태균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는 몸통까지 초반부고. 예. 몸통까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검찰이 2024년 11월 4일 날 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치 안 했던 거 그러면서 계엄으로 이게 묻혀버렸던 거 이 검찰 비난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 다만 하나 위로를 받자면 그래도 검찰이 지금은 저 권력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요 검찰의 이 비겁함 살짝 이용해서 일단 요 수사는 열심히 하게 하고 일단 놔두고.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검찰이 11월 4일 2024년도에 이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윤석열 쪽에만 보고해놓고 자기들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될 가망이 없는 집단이구나라는 걸 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보고서를 작성한 평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로우니까 보고서까지 길게 만들어서 상부를 설득하려고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상세히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썼던 예. 그때 당시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게 밑에서는 의지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윗선에서 뭔가 계속 이제 정무적 판단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실 내란이 일어나서 이거조차 사소하게 보이긴 하는데 너무 사소해 보여 충성. 너무 사소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니까 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저쪽으로부터 네. 받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예전에 박근혜가 뭐 주렁주렁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공천 개입도 3년 받고 막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특활비 12년 뭐 이렇게 막 등등등 나왔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네.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또 여론 조작을 했으면 이거 그렇지. 업무방해 그치. 이 다 들어가요. 근데 더 핵심은 뭐냐면 결국 김영선 공천하고 연결해서 봐야 그렇지. 돼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뇌물이지. 뇌물로 예. 돼. 사전수뢰.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뇌물도 최순실도 다 뇌물 공범으로 그렇습니다. 엮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도 신분자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뇌물 받는 혐의에 같이 공모를 해서 끼워버렸기 때문에 김건희도 다 처벌받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뇌물의 성격이 짙다. 음. 그러니까 아니 그 박근혜 때도 똑같습니다. 최순실의 딸에게 삼성이 왜 말두피를 사줍니까? 말을 사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영선의 공천을 가지고 사실은 명태균은 여론조사 공짜로 해주고 그 대가로서 이걸 받은 걸로 그렇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을 가지고 한 거니까 네. 저는 뇌물죄로 충분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좀 궁금한 게 한편으로 황교안 포함해서 극우 유튜버들, 극우 지지자들 부정선거 뭐 여론 조작하고 있잖아. 이거 이제 나왔어. 진짜 무성이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할지 난 너무나 야. 궁금해. 우리 근데 그분들 못 본 척합니다. 아, 그래? 자기들 불리한 거는 그냥 없는 척.